반갑습니다. 한 박사님께서 제 시간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는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됐는데 10시 정도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제가 공장 생활을 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평가의 추세 자체가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또 기반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외국사들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여기 승수했을 때 항상 정량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설계의 신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이 신뢰성이 높은 위험성 평가, 또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론적 설명은 제가 드리겠지만, 사실은 제 논문에가 3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편은 가스 제조 공장인데 공기분리 공장하고 수소 일산화탄소 제조 시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제 밑바탕이 뻐럭나니까 앞에 것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저드 리스크는 그냥 지공경에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 말하는 한국말로 하면 위험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그게 위험도라는 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라는 게 사고 발생 가능성하고 사고 발생 후에 나타난 사고 강도,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앞전 슬라이드는 뭐냐면, 해저드라는 것은 우리가 정성적인 위험,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과연 그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위험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구분하게 되면 발생 가능성을 세로 집어넣고, 사고 발생 후에 나타난 강도, 치명도라고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빈발에서 나중까지, 적은 손실에서 큰 손실까지 가로 세로 축을 하면은 우리가 바다를 수용할 수 있는 위험과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경감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치명도를 줄이는 방법을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용어인데요. 리스크 매니먼트 용어인데,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게 프리벤션, 이렇게 용어로 표기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위험이라는 게 화학공장이나 마찬가지로 제 보험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규모나 설비의 규모, 그 다음 매출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여파가 나타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이걸 이제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보험사하고 할 때 그 설비나 장치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미팅을 하는데, 결국은 리스크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리스크는 돈이다.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신뢰도가 높은 설비를 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신뢰성 있고, 쉽게 말하면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업자는 보다 저렴한 설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TBF와 MTTR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설비들이 이제 욕조 커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전자기기들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들은 흔히 말하는 이 앞에 있는 유아기의 상태를 다 지난 거죠. 그래서 제가 공장을 한 5개 정도 건설했는데요. 초기에 보면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통상 한 1년에 한 20번 정도까지 스타트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아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경제청에서 왜 공장이 꺼지는데, 사실은 모든 설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정량 고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설비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간을 거둬 유아기 기간을 일정한 고장률. 그래서 이제 이런 녹조 커브를 가진다는 일정한 고장률, 우리가 공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 설비가 과연 유아기에 있느냐, 아니면 청장년기에 있느냐, 노년기에 있느냐를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설비관리 측면에서, 신뢰도 측면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모델은
뭐 여러 가지 정형적 위험성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엑셀을 MS 엑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정형평가 평가하면 대부분의 그 시나리오 자체가 디스퍼전 모델 비롯한 그런 그 치명도 쪽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론 중심적으로 얼마나 이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고 발생하고 난 후에 강도는 어느 정도 되냐는 이제 뭐 판매는 프로그래밍, 뭐 세이퍼든 파스트든지 뭐 알로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생 확률하고 강도하고 곱해서 발생 확률은 시대 도표를 이용하고 치명도는 우리가 산정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분표에 의해서 초기 위험도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안전 방법, 쉽게 말하면 뭐 PSV든 럽처 디스크든 이런 안전 방법을 해서 잔여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잔여 위험도 산정하고 이게 위험도가 높으면 다시 안전 방법을 더 집어넣어서 평가해서 위험도가 우리가 원하는 위험도가 낮춰질 때까지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 잔여 위험도 평가가 끝나면은 이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보시는 표는 치명도와 발생 확률 표입니다. 이걸 0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치명도는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설비나 장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치명도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발생 확률은 조금 보여드리는데 그 고장률 데이터를 뽑아와서 발생 확률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험도 분표 보시면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발생 확률,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치명도에서 이쪽 24, 34, 44, 42 이쪽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높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명도, 여파가 높은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니고 있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DMV나 옵쇼 데이터나 이런 다 조합해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뭐 산업안전 보건연구원도 계신데 그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일부 입력했습니다. 조금 여러 내용인데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위험도 평가를 하는 설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초기 치명도를 표에서 작성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사고 발생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로그 파일, I란만은 초기란 표시 이니션. 그래서 이제 이게 로그를 씌우는 건, 로그 씌우면 더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10의 몇 승 이렇게 하면. 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게 뭐 아주 낮으니까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아주 쉽게 로그를 취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뭐 또 100년에 한 번, 10에 만화씩 이상 이렇게,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 만화씩 일이 되니까 자기 하면 엑셀에서 계산쉽게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를 로그를 씌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치명도는 요 초기 치명도 곱하기 초기 발생 사고 확률을 구하면 초기 위험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위험도가 선정되면 안전 방벽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안전 방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텍션이 있고 프리벤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프로텍션 한다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월을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비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안쪽에 적어낸다든지 이런 게 많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치중하는 거는 그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확률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신뢰성 있는 안전장치, 제어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안전장치나 제어장치가 얼마나 고장률이, 어느 정도의 고장률이 있느냐, 이걸 이제 산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얼마 주기로 우리가 정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뽑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도, 아시겠지만 항상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항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반영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의 안전장치의
사고 확률 감소 방안을 집어넣고 또 치명도 감소 방안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자녀 위험도, 자녀 치명도와 자녀 발생 확률을 곱해서 자녀 위험도를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안전요소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돌리는 모든 공장의 설비들은 쉽게 말하면 이 파란색 존에 와 있습니다. 파란색 존에 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 위험도 평가를 할 때 24, 34, 44 빨간 부분에 와 있는 설비들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설치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초기에.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계속 유지관리해야만 그 위험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 안전요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안전요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제어장치라든가 압력 완화장치, 그 다음에 설계에 반영될 사항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운전 매뉴얼에 반영하고 오퍼레이터 지시사항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게 계산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는 이펙트는 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알람이라든지 기타 안전행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설비는 고장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고장률을 관리하고 그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인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교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마이너스 한 180도 초저온이죠. 초저온. 근데 여기는 120도가 나왔는데 계산도를 공급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 설비들은 기화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체산소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배관들이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은 견딜 수 있지만 카본 스틸은 마이너스 40도 이하 내려가면 취성이 생겨서 깨집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불행하게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긴 배관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카본 스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초기 이 일정한 온도로 이 배관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수를 통해서 이 초전 액체를 기화를 시켜서 기체로 설비에 공급하는 그런 설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 시스템이 고장나서 원수가 공급 중단되면 결국은 초전 액체가 캐리오버가 돼서 그게 배관 취성을 해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온도 제어 시스템의 초기 고장 확률을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초기 고장 확률 곱하기 만약에 이 발부가 터졌을 때 어떤 사고 발생 여파가 있느냐 이걸 곱하면 결국 위험도가 나온다. 우리가 말하는 측정할 수 있는 위험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은 연장평가 해보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해답이나 FMCN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이제 초기 연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치명도표에 의해서 초기 치명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거 보면 파이프라인이 터졌을 때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원수 공급 제어 시스템의 고장 확률이 도대체 어느 거냐. 그러면 이 컨트롤 시스템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 제어 시스템 보면 센서가 있는데 센서의 고장 확률, 그다음 그걸 센서를 제어하는 그 디스트리뷰터 컨트롤 시스템 DCS라고 하는데 DCS의 고장 확률, 그다음에 밸브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고장 확률을 연간 고장 확률을 대해서 다 합산해서 결국은 초기 사고 발생률을 뽑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 치명도하고 사고 발생률을 곱하면 초기 사고 발생률이 나온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엑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고 발생률을 매크로로 해서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도를 초기 위험도를 뽑아보니까 그게 33. 그래서 목표에서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원수 제어 시스템의 고장률을 뽑아내면
포함해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위험이다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배관 끝단에 온도 센서를 넣어서 이게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해서 이 확률이 얼마냐 해서 차단 위험도를 계산하는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PFD 우리 요구 고장률하고 계속 사진형 고장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구 고장률은 그렇게 해서 점검 주기까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자동 발생 확률이 32가 나온 거죠. 그래서 32로 노란 점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추가로 안전 설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공장용으로 소화도 수립 온도계 센서를 3개를 설치해서 2개가 이게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2개가 온도가 낮으면 이게 자동으로 밸브가 차단될 수 있게 이렇게 보장 확률이 신뢰도가 높은 걸 설치해서 결국은 위험도를 선정하면 잔여 위험도가 31. 그러니까 초기에 말하는 사고 발생 강도를 줄이는 것은 파이프라인, 전 파이프라인을 뭐 프로텍션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사고 발생 강도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수도 충전 시설에 대한 걸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원료 공급해서 수도 압축을 다음 시간도 수도 압축 한 200바 정도 합니다. 200바 정도 해서 그걸 충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총 23개 사고 시나리오를 연속 평가를 했는데 초기에는 고위험도 11개, 중위험도 11개, 저위험도 1개 이렇게 했고 평가 후에 전위험도 평가하니까 저위험도가 모두 저위험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위험도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중요 안전 요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 안전 반화 장치가 6개, 그다음 안전 제어 장치 6개, 안전 반화 장치 4개, 뭐 절차상 기타 안전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고 사례인데 작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춤출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200바 정도 충전한 설비인데, 설비를 충전하다 이게 폭발했습니다. 폭발해서 한 명 돌아가시고 한 명은 중상이 뭐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고 원인하고 결과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 거의 우리가 일단 도로상에 다니는데요. 수도 춤출에는 웬만한 충격에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린다나요? 근데 쉽게 말하면 총으로 쏴도 안 깨지는 그런 강도죠. 근데 여기 터졌다는 것은 결국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내부에서 폭발이.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의 원인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산소가 안에 계속 축적되어 있었다. 이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발한 거 사고 현장 보시면 다 했고 여기 트레일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자네들, 그 다음에 튜브 깨진 거, 결국은 이 튜브 깨진 게 안쪽에서 폭발이 하고 저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거든요. 통상 사고는 그냥 프렌즈 디크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150m 정도 날았습니다. 인근 다 1창 포갑에 다 깨지고요. 이런 사고도. 그리고 결국은 위험성평가에서 중요한 민요소 나왔는데, 거기 사고 원인에 대한 게 뭐냐면, 이 계속 압축하다가 산소가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지구 트레일러가 계속 고개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스탠바이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안에 충전되어 있었다는 산소가 계속 축적되고 결국은 산소 농도가 연소가 4%까지 갔을 때 가가지고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평가 결과도 보면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소 인네트 부분에 산소 농도가 0.2%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셧다운돼서 설비를 압축할 수 없게 이렇게 해라고 3번 정도, 3번 평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 제어 장치의 신뢰성.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뢰성이 나오냐 하면 3년에 한 번씩 정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린 대로 또 11개 중요한 안전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 충전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